밥을 드시고 나면 어떠세요? 배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고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느낌이 드시나요? 소화제를 드십니다. 잠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똑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또 더부룩합니다. 소화제를 또 드십니다. 이 반복이 몇 달째, 어쩌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넘기십니다. 나는 원래 위장이 약해.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소화제를 상비약처럼 달고 사십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째 소화제를 드시는데 왜 더부룩함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소화제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화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 채 증상만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안에 물이 새는데 바닥에 고인 물만 자꾸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닦아도 새는 곳을 막지 않으면 계속 고입니다. 더부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소화제를 아무리 드셔도 계속 더부룩합니다. 오늘 저는 그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나빠서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는 원인들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왜 해결이 안 됐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더부룩함.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더부룩함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원인과 해결책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더부룩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배가 불편하다고만 느끼시는데 실제로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백 가지, 수백 조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때 또는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입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쌓이면 배가 빵빵하게 부어오르고 배꼽 주변이 뻐근하고 옷이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둘째,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우리 장은 음식물을 항문 방향으로 밀어내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것을 잔군동 또는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장운동이 원활할 때 음식물이 적절한 속도로 이동하고 소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운동이 느려지면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음식물이 오래 머물수록 세균들이 그것을 더 오래, 더 많이 발효시킵니다.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더부룩함이 심해집니다. 셋째,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려면 여러 종류의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입에서는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위장에서는 위산과 펩신이, 췌장에서는 강력한 소화 효소들이, 담낭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담즙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적절한 양으로 분비되어야 음식이 충분히 소화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 세균들이 그것을 먹이로 삼아 발효를 일으키고
가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배가 심하게 더부룩해집니다. 넷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 장 안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균이 충분할 때 소화가 원활하고 면역 기능이 좋고 가스 발생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나쁜 세균이 증가합니다. 나쁜 세균들은 훨씬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배가 만성적으로 더부룩해집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장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장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원인이기도 합니다. 소화는 자율신경계가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몸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소화에 직접 관여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고 소화효소가 잘 나오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몸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일 때 소화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즉 몸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억제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덜 나오고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진화적 설계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소화보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을 잠시 꺼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잠이 부족하고 몸이 피로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소화 기능이 만성적으로 억제됩니다. 매 식사마다 소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배가 만성적으로 더부룩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TV를 보십니다. TV에서 걱정되는 뉴스가 나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또는 식사를 하시면서 가족과 언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또는 서둘러서 빨리빨리 드십니다. 뇌가 긴장 상태로 인식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식사마다 소화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소화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인, 너무 빨리 먹는 것, 현대인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은 식사를 너무 빨리 하십니다. 10분, 15분 안에 한 끼를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빨리 먹으면 음식과 함께 공기를 많이 삼킵니다. 이 공기가 위장과 장 안에서 가스가 됩니다. 배가 빵빵해집니다. 느릿느릿하게 드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빨리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삼킵니다. 이 차이가 식사 후 더부룩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둘째,
충분히 씹지 않게 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입 안에서 1차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잘게 부서지면서 위장이 처리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크고 거친 음식 덩어리가 그대로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불완전하게 소화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내 세균들이 그것을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셋째, 포만감을 제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식사 시작 후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은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 더부룩함이 더 심해집니다. 밥 한 끼를 드시는데 최소 20분에서 30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소화기관이 제대로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원인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는 것. 밥을 드시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눕고 싶어집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거나 침대에 눕고 싶습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에 바로 눕거나 편안하게 기대시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는 중력이 음식물을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누우면 이 중력의 도움이 사라집니다. 음식물이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합니다. 속쓰림이 생깁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가스가 쌓이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신 후에 식후 더부룩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원인 찬 음식과 찬 음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차가운 것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 냉면, 아이스크림. 차가운 것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약 37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이 그 온도를 다시 올리는데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소화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가 온도 조절에 사용됩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해집니다. 또한 차가운 것은 위장의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장 운동도 함께 느려집니다. 소화가 더 느려지고 가스가 쌓이고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특히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소화불량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따뜻한 물이 위장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원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이것이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더부룩함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깊고 직접적입니다. 우리 장에는 장신경계라는 독립적인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신경계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와 비슷한 양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신경계가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장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뇌와 장의 직접적인 연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지속적으로 긴장 신호를 장으로 보냅니다. 장신경계가 교란됩니다.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배가 만성적으로 더부룩해집니다. 소화제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화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스트레스로 인한 장신경계의 교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한 더부룩함도 계속됩니다. 더부룩함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배가 자꾸 더부룩하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두렵고 즐겁지 않아집니다. 밥을 먹으면 더부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식사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으면 또 더부룩해지지 않을까? 오늘 외출이 있는데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어제 이거 먹고 더부룩했는데 오늘은 뭘 먹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식사마다 따라다닙니다.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걱정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부룩해질 것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피하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점점 줄어듭니다.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집니다. 몸이 더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소화 기능도 더 저하됩니다. 더부룩함이 더 심해집니다. 또 악순환이 됩니다. 활동 의욕이 크게 떨어집니다. 배가 더부룩하면 몸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뭔가 배 안에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장 운동도 더 느려집니다. 가스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부룩함이 더 심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소화 기능이 더 저하됩니다. 이렇게 더부룩함 하나가 일상의 활력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이 심하면 자리에 누웠을 때 편안하지 않습니다. 배가 팽팽하고 가스가 차 있고 몸을 어떻게 놓아도 불편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 배가 불편해서 깨기도 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기능이 더 억제됩니다. 다음날 식사 후 더부룩함이 더 심해집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날 또 더부룩하고 또 잠을 못 자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출이 줄어듭니다. 배가 더부룩하면 배가 나와 보입니다. 아무리 날씬하신 분들도 더부룩할 때는 배가 불룩하게 보입니다. 옷이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허리버클이 불편합니다. 이런 날에는 외출하기가 꺼려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더라도 배가 불편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배 쪽으로 신경이 갑니다. 이것이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좁히게 만듭니다. 입냄새와 피부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 가스가 많이 차면 그 영향이 입냄새와 피부로도 나타납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와 가스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몸 전체를 순환합니다. 피부로 배출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폐를 통해 배출되면서 입냄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부룩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더부룩함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장과 뇌의 연결,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굵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을 통해 장과 뇌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호의 약 90%가 장에서 뇌로 올라갑니다. 뇌가 장에 명령을 내리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장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이 불편하면 뇌도 불편해집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기분도 안 좋고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없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에서 뇌로 불편 신호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한 날에는 기분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의욕도 생깁니다. 장 건강이 마음 건강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아니라 장에서요.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장 건강이 나빠지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듭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우울감이 생깁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기분도 함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장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배의 더부룩함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소화 불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마음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자,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할 때 TV를 끄고 조용히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TV를 끄시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식사에만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한 입씩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에 집중하면
뇌가 지금 식사 중이다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받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위산과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TV 없이 식사하는 것이 어색하고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TV를 보면서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소화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면 삼키기 전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면서 씹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20번.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음식이 충분히 잘게 부서지고 침과 잘 섞입니다. 1차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위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기를 덜 삼키게 됩니다. 가스 발생이 줄어듭니다. 배가 훨씬 덜 더부룩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일찍 옵니다. 과식을 예방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더부룩함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식사 후 15분 걷기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십시오.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발을 구르셔도 됩니다. 걷는 동작이 장운동을 강하게 촉진합니다. 음식물이 장을 통해 빨리 이동합니다. 가스가 덜 쌓입니다. 더부룩함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 15분 걷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하나만 실천하셨는데도 더부룩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식사 중에는 따뜻한 물 마시기, 식사 중에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따뜻한 물이 위장의 온도를 37도로 유지해주고 소화 효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이 위장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을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을 도와줍니다. 더부룩함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시계 방향, 복부 마사지. 자기 전에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마사지하십시오. 시계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의 음식물이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시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마사지를 시계 방향으로 하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가스 이동을 도와주고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십시오. 5분에서 10분만 해주셔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배가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 발효식품 꾸준히 먹기,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는 것이 더부룩함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맵기 김치 한두 점, 된장국 한 그릇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좋아지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가스 발생이 줄어들고 더부룩함이 개선됩니다.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식사할 때 TV를 끄는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일은 천천히 씹는 것을 더하십시오. 모레는 식후 15분 걷기를 더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플러스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가 자꾸 더부룩한 것은 장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화제를 아무리 드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너무 빨리 먹는 것,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찬 음식과 찬 음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이것들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모두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소화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줄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해결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식사할 때 TV를 끄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식사 후 걸으십시오. 따뜻한 것을 마시십시오. 자기 전에 배를 마사지하십시오.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배가 편안해집니다. 배가 편안해지면 식사가 즐거워집니다. 식사가 즐거워지면 영양이 충분해집니다. 영양이 충분해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장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하루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더부룩함은 체질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숨.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자주 쉬십니다. 아이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한숨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힘들거나 지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한숨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생리적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한숨이 자꾸 나오는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